안녕하세요. 백세 건강터입니다. 오늘은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혼란스러운 주제인 식단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맛있는 건 다 포기해야 하는 건가? 과일도 못 먹고 밥도 줄이고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하지? 이런 절망감 정말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당뇨 관리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현명한 선택을 통해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얻을 수 있거든요. 먼저 68세 김용수 씨의 놀라운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김용수 씨는 당뇨 진단 후 의사 조언에 따라 과일을 완전히 끊었어요. 처음엔 의지력으로 버텼지만 점점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면서 심한 우울감에 빠졌고 결국 늦은 밤 폭식으로 이어졌죠. 혈당은 400까지 치솟았고 당화혈색소는 8.5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담당이가 과일을 다시 드세요. 단,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만 드시면 됩니다. 라고 말한 후 단 7일 만에 공복 혈당이 260에서 124로 떨어졌고 3주 후에는 당화혈색소가 6.1까지 안정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이 숨어 있어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당뇨 관리의 진정한 열쇠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과일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과일을 완전히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과일은 분명 당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그리고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들어 있거든요. 문제는 모든 과일이 똑같지 않다는 점이에요.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천차만별이죠. 혈당 지수라는 개념을 통해 과일을 구분해 보면 우리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과일들을 찾을 수 있어요. 먼저 당뇨 환자에게 추천되는 과일들을 살펴볼게요. 사과는 혈당 지수가 38로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특히 사과 껍질에 풍부한 폴리페놀과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당분의 흡수를 늦춰주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과를 껍질째 먹은 그룹이 껍질을 제거하고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25% 낮게 측정되었어요. 블루베리는 정말 신이 내린 보랏빛 선물이라고 불러요. 혈당 지수가 53으로 적당한 수준이지만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매일 반 컵의 블루베리를 12주간 섭취한 당뇨 환자들의 인슐린 저항성이 22%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자몽은 혈당 지수가 25로 매우 낮아 당뇨 환자에게 가장 안전한 과일 중 하나예요. 자몽의 쌉쌀한 맛을 내는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혈당 조절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다만 혈압약이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좋아요. 키위는 혈당 지수가 50 정도로 중간 수준이지만 비타민C가 오렌지보다 2배 많고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여 인슐린 작용을 도와줍니다. 또한 키위에 들어있는 아티니딘이라는 효소가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어 혈당 안정에 간접적으로 기여해요. 반면 주의해야 할 과일들도 있어요. 잘 익은 노란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62 이상으로 높아져요. 바나나가 익어가는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이 단순당으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바나나를 드시고 싶다면 아직 녹색빛이 도는 덜 익은 바나나를 소량만 드시는 게 좋아요. 포도는 작은 알갱이라 과식하기 쉽고 혈당 지수도 46으로 높은 편이에요. 포도 한 송이에 들어있는 당분은 생각보다 많아서 자칫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요. 망고나 파인애플 같은 열대 과일들은 당도가 매우 높아 혈당 지수가 51을 넘나들므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건 건과일이에요.
말린 과일은 수분이 제거되면서 당분이 극도로 농축되어 혈당 지수가 64 이상으로 치솟아요. 건강 간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사탕과 다를 바 없는 당분 덩어리가 되어 버리거든요. 이제 채소 이야기를 해볼게요. 채소라면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채소도 종류와 조리법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50년 경력의 내분비 전문의 김희수 선생님이 고안한 신호등 분류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채소를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먼저 초록불 채소부터 살펴볼게요. 이들은 혈당 걱정 없이 마음껏 드셔도 되는 채소들이에요. 브로콜리는 채소의 왕이라고 불러요. 혈당 지수가 15로 매우 낮고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식사 전에 브로콜리 5조각을 먹은 당뇨 환자들의 당화 혈색소가 3개월 후 평균 0.8포인트 감소했어요. 상추는 혈당 지수가 10으로 매우 낮고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는 거의 없어요. 특히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지방 흡수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배추도 마찬가지로 혈당 지수가 10이며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줘요. 노란불 채소는 주의 깊게 섭취해야 하는 채소들이에요. 파프리카의 경우 초록색일 때는 혈당 지수가 10으로 낮지만 빨갛게 익을수록 당분이 증가하여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조리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당근은 정말 놀라운 채소예요. 생당근의 혈당 지수는 35로 낮은 편이지만 익히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열을 가하면 당근 안에 베타카로틴과 함께 있던 전분 구조가 변하면서 혈당 지수가 85까지 치솟아요. 이건 흰쌀밥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실제로 한 환자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당근을 볶아서 드셨는데 혈당이 계속 높게 나와서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이 사실을 알고 당근을 생으로 바꾼 후 혈당이 안정되었어요. 당근을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생으로 스틱 형태로 아삭하게 드시기 바래요. 단호박은 이름처럼 단맛이 강하고 혈당 지수가 75로 높아요. 탄수화물 함량도 상당해서 혈당 부하가 큰 식품이에요. 만약 드시고 싶다면 껍질째 쪄서 밥 대신 한두 조각만 드시고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시기 바래요. 빨간불 채소는 가급적 피해야 할 채소들이에요. 감자는 혈당 지수가 90 이상으로 설탕이나 흰쌀밥보다도 높아요. 특히 으깬 감자나 감자튀김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감자는 채소가 아니라 밭에서 나는 설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옥수수도 마찬가지예요. 혈당 지수가 55이고 찰옥수수 하나에 들어있는 당질의 양은 밥 한 공기의 3분의 2에 해당해요. 여름철 간식으로 인기가 높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위험한 선택이에요. 고구마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아요. 고구마가 밥보다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찐 고구마의 혈당 지수도 70으로 높은 편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걸 구워서 군고구마로 만들면 수분이 날아가고 당분이 농축되면서 혈당 지수가 90 이상으로 치솟는다는 점이에요. 이제 간식 이야기를 해볼게요. 간식은 당뇨 환자에게 가장 큰 유혹이자 함정이에요. 하지만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간식도 건강관리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어요. 먼저 추천할 만한 간식들을 살펴볼게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많고 당분은 적어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 한 컵에 아몬드나 호두 몇 알을 넣어 드시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줘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그릭 요거트를 간식으로 먹은 그룹의 식후 혈당이 일반 간식을 먹은 그룹보다 40% 낮게 측정되었어요. 삶은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러요.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양질의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제공해요. 또한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어요.
다크 초콜릿도 현명한 선택이에요. 단, 카카오 함량이 85% 이상인 걸 선택하셔야 해요. 카카오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하루 한두 조각 정도만 드시면 돼요. 채소 스틱과 후무스의 조합도 훌륭해요. 샐러리, 오이, 당근생 등의 채소를 스틱으로 잘라서 후무스에 찍어 먹으면 식이섬유와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요. 후무스는 콩으로 만들어져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당 지수도 낮아요. 견과류도 좋은 선택이에요.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등은 혈당 지수가 15 이하로 매우 낮고 불포화 지방산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다만 칼로리가 높으므로 하루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반면 피해야 할 간식들도 있어요. 앞서 언급한 건과일은 당분이 극도로 농축되어 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건포도, 말린 망고, 말린 바나나 등은 모두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놀라 바나 에너지바도 주의해야 해요. 건강식품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설탕과 꿀, 시럽 등이 대량으로 들어있어 혈당을 크게 올려요. 영양 성분표를 확인해 보시면 당류가 15g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과일 주스는 최악의 선택 중 하나예요. 과일을 갈아서 만드는 과정에서 식이섬유는 대부분 제거되고 당분만 남게 돼요. 사과 주스 한 잔에는 사과 3-4개분의 당분이 들어있지만 식이섬유는 거의 없어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려요. 간식을 선택할 때 기억해야 할 황금 법칙이 있어요. 영양 성분표에서 당류는 5g 이하, 식이섬유는 3g 이상, 단백질은 5g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래요. 또한 간식은 공복이 아닌 식사 사이에 소량씩 드시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과일, 채소, 간식에 대해 알아봤어요. 하지만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볼게요. 먼저 식사의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낮아져요. 이건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에서 젤을 형성하여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늦추기 때문이에요. 과일을 드실 때는 반드시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세요. 사과를 먹을 때 치즈 한 조각이나 아몬드, 몇 알을 함께 먹으면 단순히 사과만 먹을 때보다 혈당 상승이 50% 이상 줄어들어요. 식사 시간도 중요해요.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비슷한 시간에 드시려고 노력하세요. 또한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는 게 좋아요. 개인차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를 수 있거든요. 혈당 측정기를 활용해서 자신에게 맞는 음식과 양을 찾아보세요. 식사 전과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해서 기록해두면 점차 자신만의 식단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놓치지 마세요.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시켜 혈당을 올려요. 깊은 호흡, 가벼운 산책, 명상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기 바래요. 마지막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이번 주에는 과일을 단백질과 함께 먹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음 주에는 간식을 건강한 걸로 바꿔보고 그 다음 주에는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여러분, 당뇨 관리는 마라톤과 같아요. 단거리 달리기처럼 빠른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꾸준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시기 바래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분명 건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음식은 더 이상 여러분의 적이 아니에요. 현명한 선택과 올바른 방법으로 드신다면 음식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당뇨 관리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